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은 오늘 아침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은 항상 아주 좀 진지한 텔레비전 시사 토크쇼가 많은데 그 진지한 아침 시사 토크쇼에서 남성의 생식기 얘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부분 맨 앞에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보다 약간 또 그 여론 지지율 경합주에서의 판세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바뀔 수 있으니까 뒷부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어쨌든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게 뭔가를 이끌기 위해서 하루에 한 사람씩 복권 추첨하듯이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열기가 뜨겁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를 어디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어디에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 후보의 여러 선거 유세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60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애틀란타의 그 침례교회에서 사람들이 해피 birthday to you 노래도 불러줬고 미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 임기 2기를 끝내고 퇴임할 때가 7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이든이 임기 첫 번째 갈 때 78살보다도 나이가 적었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다시 재도전하는 78살보다도 레이건이 임기 2기를 마치고 떠날 때가 그 황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억을 준 그때가 트럼프 후보보다도 더 젊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이나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젊은 대통령 하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43살. 그런데 아니었죠. 42살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고, 그리고는 이제 또 우리가 또 젊다 하면 버락 오바마 생각하잖아요. 47살인데 그 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47살 때 처음 대통령이 됐습니다. 고로 카멜라 해리스가 60세지만 하나도 젊지 않다. 젊지 않고 워낙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나이가 많아서 젊게 느껴질 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펜실베니아 유세 라트로브 아놀드 파머 그 골프의 레전드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어서 어제 트럼프 후보가 여기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음란하고 저속한 말, 음란하고 저속한 걸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이런 말을 해서 오늘 아침, 일요일 아침에 온통 시사 토크쇼에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원하세요? 저속한 것, 음란한 것. maybe 두 번째는 음란하고 저속하고 두 개 다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한 것부터 하죠. 카멜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사람이 욕을 할 때 가장 아주 센 욕이 S자로 시작되는 욕이죠.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일일이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극좌, 미치광이 등등등. 그래서 S자로 시작해서 T자로 시작되는 욕을 하고 꺼져버려. 대통령 후보가 본인과 같이 겨루고 있는 대통령 후보이고 현직 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트럼프의 팬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Can't stand you. You're a vice president. The worst. You're the worst vice president. Kamala, you're fired. Get the hell out of here. You're fired. Get out of here. 더 중요했었던 것은 바로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처음에 12분 조금 넘었습니다. 12분 이상을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동네가 고향인 아놀드 파머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랬고 골프채는 뭐를 썼고 정말 대단한 남자야. 남자 중에 남자야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하더니 칭찬하면서 여기 여성들도 많은데요. 아주 세련된 여성들, sophisticated한 여성들도 많은데 어차피 sophisticated한 여성들도 아놀드 파마를 보면서 어떤 그 남성 같은 거 진짜 사내다. 여기에 익숙하잖아요. 하면서 소개한 겁니다. 샤워를 하고 다른 남자들과 같이 나오는데 다른 남자들이 이 아놀드 파머의 그 생식기를 보고 오 마이 갓 너무 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엄청 좋아했고요. 그 남성다움의 존경을 표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친숙함의 표현으로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선거를 2주일 정도 남겨두고 많은 유세장에 어린이도 있던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보실 이 클립은 이 포브스 것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다른 것으로 이 중계를 봤는데 거기는 바로 트럼프 후보의 우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볼 때 오른쪽에 엄마인지 어떤 젊은 여성과 같이 있는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굉장히 어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아직 학교에 갔을까 말하고 걸어 다니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구태여 무슨 성기의 사이즈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He took showers with the other pros. They came out of there. They said, "Oh my God, that's unbelievable." I had to say it. We have women that are highly sophisticated here, but they used to look at all this. 오늘 아침 시사 토크쇼에서 엄청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CNN에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CNN을 인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CNN의 제이크 테퍼 앵커가 공화당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질문하고 서로 오고 간 것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AP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테퍼의 얘기예요. 트럼프 아놀드 그 파마의 생식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유세를 시작했다. 그의 생식기를 칭찬하고 이게 마무리하는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유세라고. 마무리 단계 유세에서 대선 후보가 골프 선수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Even praising the late legendary golfer's genitalia, unquote. Is this really the closing message you want voters to hear from Donald Trump? Stories about Arnold Palmer's 그 penis? 질문에 대한 공화당 하원 의장의 답변은 그렇게 헤드라인을 잡는 언론이 더 문제다. 카멜라 해리스 행정부의 문제 같은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I 얘기를 think 했어요. that the headline that I read about the rally in Pennsylvania yesterday was the big question, and it's the one that Kamala Harris has not been able or willing to answer, and that is, 그랬더니 이 제이크 테퍼가 네, 정책 토론이 캐릭터, 이 성격 토론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그리고 충분히 그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그 무대에 올라서 프로골퍼의 성기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아마 하원 의장께서는 지금 충격받았다고 얘기를 하실 거고 그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의 증거라고 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펜실베니아 유권자에게 아놀드 파마의 성식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말을 I know you 했을까요? want to talk about policy, and I respect that, but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is not up 10 points is because of comments like that one, where people do have concerns about his fitness, his acuity, and his stability. Why is he talking about Arnold Palmer's penis in front of Pennsylvania 마이크 voters? 존슨 하원 의장의 답변은 제이크 하면서 당신은 그 대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여기에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트럼프 대선 후보가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you seem 합니다. to like that line a lot. Let me tell you that Donald Trump is doing rallies Believe me, let me just say nonstop something. around the Let country. me just say something. I don't want to Okay. be talking about All right. this. Donald Trump is out there saying it. It is. But you continue to. Let's talk about. because you won't Wait a address minute, it. hold on. You won't address it. He is out there talking to No, voters. I'll about- address it. Let me Okay, go ahead. answer it. 그러다가 네, 얘기하시죠 하고 적절하게 이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더군요. 했더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모인 관중들은 트럼프 후보가 2시간 넘게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 5분도 체력이 못 버팁니다. 해리스도 뭐 텔레프롬프터 없으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트럼프에 열광하는지를 봐야지 됩니다. 변화의 주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Have a 했습니다. great time at those arenas. So you can cherry pick a few words or lines out of a 2-hour event. We could do that with Kamala Harris after a 20-minute event because she does word salads and she couldn't hold court like that without a teleprompter. We all know that. These are the facts. The American people see it. 두 사람이 그 충돌을 할 때는 마치 며칠 전에 팍스 텔레비전에 브렛 베이어가 카멜라 해리스와 인터뷰할 때의 충돌과도 비슷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브렛 베이어는 거의 27분 정도를 카멜라 해리스와 막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때는 진행자가, 사회자가 훨씬 말을 많이 하는. 근데 오늘 이제 이 제이크 태퍼는 어느 순간에 그냥 이쯤 하면 됐다 하는 식으로 하고 존슨에게, 하원 의장에게 말을 하라고 마이크를 넘겨준 것.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 정치적인 라이벌을 보복을 한다? 어떤 법 집행기관이나 군대를 써서? 이게 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었죠. 이 팍스와 인터뷰에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방위군, 또 더 필요하다면 이제 군대까지 동원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를 해왔었습니다. 그게 무슨 뭐 갱단, 또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그 뒤에도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 뭐 아담 쉬프, 이런 공화당 정치인들, 의회의 정치인들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팍스 텔레비전에서 팍스의 호스트인 그 하워드 컬츠가 미디어 블리츠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뭐 여러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그 라이벌 적에게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 법 집행 그 권리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게 한 6분 정도 되는 길인데 이 길이 거의 내내 트럼프 후보가 혼자 다 얘기하고 중간중간 사회자는 추임새를 넣습니다. 예, 그렇죠. 맞죠. 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게 증명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maybe 빨리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맞죠 하다가 결국은 4분 41초가 되니까 내부의 적이 있는 건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적은 뭐 등등은 다 대통령이 똑똑하면 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담 쉬프, 낸시 펠로시, 아담 쉬프를 사기꾼 정치인이라고 했고요. 낸시 펠로시 같은, 펠로시의 남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부의 적이다. 무슨 뭐 내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고,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대통령에 있었을 때, 양당이다 공화당이었었을 때 엄청나게 조사해서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도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내가 그렇게 방위군을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낸시 펠로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낸시 펠로시 책임이다라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내부의 적 얘기를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They are to me the enemy from within. I think Nancy Pelosi is an enemy from within. She lied. 이제 이런 것들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이런 정치가 불안정해지면 경제라고 안정하겠습니까? 아무도 불안정하다고 하면서 투자도 안 할 거고, 증권시장도 힘들어질 테고, 그런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도 관세 문제는 어마어마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해서, 특히 이제 내부의 적이다 하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오늘도 또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를 얘기를 하자면요. 해리스 후보가 자꾸만 이렇게 뒤로 밀려요. 트럼프 후보가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리스 후보도 계속 그 경합주에서
본인의 그 민주당 기반은 물론이지만 점점 공화당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들, 그쪽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그런 그 선거 광고도 지금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의 인지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시건에서 어제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랍계가 미시건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해리스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문제, 무고한 뭐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숨졌고 등등, 그러나 최근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의 리더 신와르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살해했으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고 전진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 된다는 거, 전쟁을 끝내고 또 인질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그 살해 사건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Of Sinwar. This creates an opening that I believe we must take full advantage of to dedicate ourselves to ending this war and bringing the hostages 제가 home. 말하네요. 별로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알아요, 들어보세요 하면서 중동 문제는 언제나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항상 어려울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포기해야지는 안 되고 포기할 수가 없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Not working so far. You know what? Listen, as it relates to the issues in the Middle East and in particular in that region, it has never been easy. But that doesn't mean we give up, okay? It is always going to be difficult. It does not mean we give up. We can't give up. 그 밖에는 뭐 선거 유세하면서 요즘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세뇌당한다, 의사당 폭동 그날을 사랑의 날이라고 하질 않는가, 뭐 이 내부의 적과 군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선 최악의 본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까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어둠의 순간에 뭐 빛을 비추리라 뭐 이렇게 교회에 계신 분들께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신앙심이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달렸으니까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혼돈과 두려움의 세상? 증오? 아니면 자유롭고 그리고 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도 느끼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는 뭐 연민 같은 것, 또 정의로운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에 23번 갔어요. 뭐 어제도 그랬지만 해서 랭커스터에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결집시킨다고 합니다. 또 피츠버그 스틸러스 NFL 경기 간다고도 하고요. 맥도널드는 갔을 것 같은데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거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긴 먹지만 누군가가 다 검사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잘 뭐 차려주는 거를 먹었겠죠. 그래서 오늘 직원들이 하는 일을 맥도날드에서 한다고 했고요. 랭캐스터 그 타운홀 미팅에도 가고, 피츠버그 스틸러스하고 오늘 어디죠? 뉴욕 매치죠? 뉴욕 NFL 그 경기에 이제 간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조지아주에 있으면서 알 샤프튼 목사와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하고 뭐 흑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뭐 민권 운동가이기도 하니까요. 내일 다시 블루 월로 갑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그 사이에 요 며칠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항상 돈 뉴스 하면은 좀 재밌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며칠 됐나요? 하루에 한 명씩 경품권을 추첨하듯이 한 사람씩 추첨을 해서 100만 달러를 준다. 이게 이제 본인이 만든 슈퍼팩, 그 아메리카 팩이 뭐 헌법을 지지한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지의 자유. 이것을 무슨 뭐 지지한다는 청원서에 서명을 하면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실제로 줘요. 본인이 마이크 잡고 이러고 체크 주는 거 있죠. 복권할 때처럼 체크 주는 거 이러면 또 받는 사람이 어머 놀랍고 좋고 뭐 이렇게 합니다. 직접. 근데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조금도 주면 안 되는데 UCLA의 법대 교수 릭 한센 교수는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왜냐하면은 만약에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총기 소지의 자유에 대해서 청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지한다고 이제 서명을 하면 서명할 때는 사람이 이름 적고 주소 적고 그런 어떤 연락처 정보를 줘야지 되죠. 연락처 정보를 주면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을 또 맞춤형으로 연락을 해서 트럼프 후보 찍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일종의 돈을 건 선거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후보의 그 아놀드 파머 그 생식기와 이 이슈가 아침에 그 시사 토크쇼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습니다. 뭐 미트 프레스에서도 그 MBC 정치 토크쇼에서도 다루고 있던데 펜실베니아주가 조시 샤피로 그 말 잘하는 부통령 후보가 될 듯 했으나 되지 않은 유대계라는 이유가 가장 컸겠죠. 이 조시 샤피로가 이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많이 받고 나서 이거 법집행기관이 살펴봐야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날마다 한 명씩 투표할 때까지 뽑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또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좋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테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저렇게도 쓸 수 있는구나 하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겠고요. 법적으로 이 문제가 물론 본인도 다 법적인 뭐 컨설팅 같은 것을 받고 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튼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 폴리마켓에서 월스트리트저널 그 4명이 어카운트가 크게 뭐 3천만 달러를 넣고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뉴스가 어디의 뉴스인가요? 가디언의 뉴스네요. 보니까 그 4개의 어카운트가 다 해외 계정이랍니다.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선거 베팅하는 거 뭐 허용도 안 하고 뭐 복잡한 이게 있는데 그게 또 이상한 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더 수사가 돼야지 되겠지만 폴리마켓에서 어쨌든 조사를 한 결과 그 어느 나라인지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외국 미국인이 아니거나 아무튼 그 외국이라는 얘기 그런 겁니다. 그리고 3천만 달러는요 전체 거래량의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조기 투표 여기서 한번 오늘 아침에 폴리마켓부터 좀 보고 갈까요? 현재는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60.1%, 해리스 후보 39.8%입니다. 조기 투표는요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지금 26개 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조기 투표. 미국 사람들이 이제 3억 4천만 명 정도가 있고 18살 이상이면 시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한 2억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억 4천만 명 가운데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투표를 하니까 이게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2억 1천만 명 정도는 된답니다. 2억 1천만 명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 1억 뭐 5천 몇백만 명, 1억 6천만 명 정도 투표했으니까 66% 정도 미국에서 투표율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도 8천만 명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지금까지 조기 투표한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1,300만 명 이상인데 조기 투표를 신청한 사람의 30%입니다.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은 등록된 민주당의 47%, 등록된 유권자가 36%, 그 밖에 유권자가 17%거든요. 조기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기 투표를 신청한 사람을 보면은, 신청한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거보다 전체적으로 46%, 공화당이 29%, 기타가 25%인데 투표를 한 걸 보니까 공화당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는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지만 공화당이 신청한 사람이 29%인데 현재 개표를 해보니까 투표를 한 사람은 36%니까요. 민주당은 46%, 그 조기 투표 신청한 사람들이 46%인데 투표한 거 보면은 47%니까 큰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보통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죠.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50세에서 64세이신 분들 여성이 더 많이 합니다. 53% 대 45% 남자 그리고 우편 투표가 더 많죠. 이런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
구태여 따지면 투표 당일 전에 하니까 그냥 일찍 한다 할 때 우편 투표가 67%, 직접 투표가 33% 정도가 됩니다. 이게요, 민주당도 많고 공화당도 많은데 무당파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신청해놓고 투표한 사람 보니까 무당파들이 조금 적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트럼프 후보도 뭐 우편 투표해라, 조기 투표해라 하니까 공화당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공화당이 늘어났다. 보통 우편 투표가 전체적으로 넘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민주당에 좋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이 지금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야, 우편 투표 보니까 공화당이 많아. 공화당이 엄청 이길 거야.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 가운데서 트럼프가 싫어서 본선거에서는 당적이 공화당이라도 민주당에 투표를 할 수 있고 민주당도 공화당에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서 민주당을 찍은 것 아니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게 모여지고 하면은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더 많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어떤 선거 열기 같은 것이 뜨겁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나왔네요. 1시간 전에. 네이트 실버, 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가장 그래도 정평이 있으니까 이분이 한 거 보니까 펜실베니아 어제랑 똑같네요. 이분입니다. 똑같고 미시건에서 민주당이 단 0.5% 앞서갈 뿐이고 위스콘신에서는 0.3%, 네바다에서 0.6% 앞서갈 뿐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에서 1.7%, 조지아 1.6%, 노스캐롤라이나 0.8% 앞서갑니다. 538, 네이 실버 씨가 원래 만들고 ABC에 판 여론조사, 경제, 인구학적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건 근데 마지막 업데이트가 10월 18일 낮 1시니까 이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래도 혹시 지금 업데이트 됐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날짜는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대로네요. 그 1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100번 해보면 선거인단 트럼프가 이긴다. 52번. 그리고 52회. 해리스가 48번 이긴다. 이건 이제 지금 변화가 없고요. 근데 52번이나 48번은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 538의 조사에서도 위스콘신은 0.1% 민주당이 이기고 펜실베니아는 0.1% 트럼프가 이기고 미시건 0.4% 해리스, 노스캐롤라이나 1.2% 트럼프, 조지아 2% 트럼프, 애리조나 2% 트럼프. 그러니까 오히려 이 538은 네이 실버 씨가 얘기한 펜실베니아에서 동률이라는 것을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0.1% 앞서간다라고 나오는 것. 어제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해리스 후보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많을 거야 하면 이 추세로 보면 경합주 트럼프가 이기겠죠. 그런데 샤이 해리스가 얼마나 많을 거야? 이걸 또 알 수가 없고 무조건 어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시사만평처럼 유리구슬처럼 턴아웃, 투표율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두 번째로 첨부할 수 있는 건 해리스 후보에게 추세 자체는 좋지가 않다. 추세 자체는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가고 트럼프 후보가 한 2주일 사이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끝인가? 아직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만약에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혼돈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다음 주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대강 뭐 한두 개라도 이렇게 귀에 걸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보자면 가장 단순했었던 것은 그 해리스 후보 측에서 보면은 블루월을 다 이기고 네브라스카 이 지구에서 하나만 더 갖는 거, 펜실베니아, 뭐 어디죠? 위스콘신 또 미시건에서 이기고 네브라스카 이거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거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계속되는 게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이깁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약간 지금 이기고 있는 폭이 빠지긴 하지만 이기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538도 펜실베니아가 이미 트럼프 후보가 0.1% 이긴다고 했는데 이게 차이가 더 심해서 정말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까지 이기면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기면 선거 끝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이제 이런 지역이 경합주 중에서 선거인단 표가 많습니다. 펜실베니아 19,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16. 이러면 해리스가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는 못 이기고 미시건에서 이긴다. 이러면 해리스 후보가 조지아 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면 극복이 됩니다. 아니면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 다 이기던지. 근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죠. 조지아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지아 계속 가는 겁니다. 뭐 본인도 오늘 갔죠. 또 뭐 미셸 오바마도 보내죠. 남편도 보내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금 여기도 화약고일 수도 있어요. 그 부지사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 가깝다는 마틴 루터킹도 본인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면서 막 욕하고 온갖 그 성인용 사이트에 글을 쓰고 등등 했었던 뭐 본인이 무슨 뭐 블랙 나치라고 했던가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사람 리스크도 있고 해서 노스캐롤라이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미시건을 이기면 해리스는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중에서 한 군데 이긴다던가 아니면 네바다하고 애리조나 두 군데에서 다 이기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한 곳만 또 해리스가 찾아오면은 그러면은 또 해리스가 이제 또 방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바다나 애리조나 중에서 한 군데만 또 이기면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려 놓을게요. 트럼프가 만약에 그런데 지금 미시건도 아랍계가 있죠. 미시건에서도 이기고 펜실베니아에서 이겨요. 그럼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의 텃밭이죠. 여기서 이기고 애리조나나 또는 네바다 한 주에서 이기면 된다.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블루월을 다 이겨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그러면 해리스 후보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서든벨트를 다 이기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트럼프 후보가 또 블루월을 다 이긴다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지만 이건 다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고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며칠, 2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에브리데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 사이클로 왔고요. 또 특히 스윙 스테이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밥만 먹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텔레비전만 켜면 이 선거 광고가 나오고 아니면 또 문을 또 두드리는 거 교회 인근 많잖아요. 문을 두드려서 뭐 방문을 하고 이 전부 7군데주, 네바다주,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도 정말 해리스 후보에게 위험하죠. 미시건주 하면은 그 제너럴 모터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블루칼라 잡도 있고, 또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아랍계 사람들. 근데 저는 아랍계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랍계 사람들이 아예 투표를 안 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감쌌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분명한 것은 그 트럼프 후보가 그 베냐민 네탄야후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어제 얘기하던데 본인이 선거 유세할 때 보니까 네탄야후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서 바이든 말 안 들을 거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랍계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딱 귀에 꽂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도록 도와주는 게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랍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특히 너무 많이 지원을 했다고 감정이 굉장히 나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다던가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 두 가지가 다 트럼프를 돕는 건데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그 네탄야후와 같이 아랍
어렵게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뭐 내봐놓은 게도 많잖아요. 힘들게 할까? 이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출구조사를 다 했었을 때 인간의 감정과 결정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될 때 그때의 선택은 어떻게 달랐던가 이걸 보는 것도 재미잖아요. 이렇게 뭐 미국 뉴스, 정치 뉴스를 보는 거죠, 뭐. 자,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인지 문제를 얘기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후보를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남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행동하느냐 늘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좋아서 투표하고 지지한다기보단 트럼프 후보가 뭐 싫다기보다도 싫은 것도 싫겠죠. 근데 너무 위험하고 너무 이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너무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해리스 후보가 뭘 했냐고 하는데 정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또 해리스 후보에게 뭐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본인도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다만 중요한 대의를 생각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내부의 적이라고 하고 군대를 국민에게 동원시킨다고 하고 무슨 성기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인 거지 해리스 후보를 무조건 지지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그 선택에 다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오늘의 미국도 선거 방송이라고 뭐라고 하시던데 선거 방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겁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